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두 야당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두 야당의 호남구의 경쟁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촌에서도 외국인 인력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정시 공간이 확장되고 지역성은 한층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천에서 사망 사고가 잦은데요. 이 바다보다 하천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50대 가장이 급류에 휩쓸린 두 딸을 구하려다 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평균 수심 1m가량의 하천에서 돌다가 갑자기 변을 당한 겁니다. 바다와 달리 강과 하천은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바닥의 침식과 퇴적 상태가 서로 달라 수심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곡이나 물에서는 수심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물살이 세서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천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 보여도 마찰 영향을 받지 않는 물속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물에 떠 있을 경우 물살에 쉽게 휩쓸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심에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의 그 깊이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을 딛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떠 있을 때는 이제 그 상태에서 휩쓸려갈 수가 있겠죠. 그 수중에서 더 빠르니까. 여름철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170여 명.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하는 순환사고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순환사고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수심이 얕아 보여도 방심하지 말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국회의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놓고 두 야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원을 요청한 3개 수용대의 예산은 정부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내년 국비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청드립니다. 미래와 결부된 중요한 현안이지만 정부 예산에 빠져있는 사업들은 국회에서 예산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주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평소에 이럴 때 잘해서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뢰를 획득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친정을 챙기듯 광주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친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뜰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4일엔 국민의당 예결위원들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대구시와 함께 광주 대구 국회의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늘 해오던 여야 정당과의 예산협의지만 여소야대로 달라진 정치구도와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두 야당의 경쟁체제가 광주 현안 해결엔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라남도도 무안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련하고 내년 현안 사업으로 1조 1,200억여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KTX 무안공항 경유 등 15건의 현안 사업에 국고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KTX 경유 노선 조기 확정 등 정책 지원 5건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금융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주택은 어제와 오늘 5억여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 2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광명주택은 천안과 당진, 아산 등 충청권의 2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분양률이 저조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 메이루주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광명주택은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에 모두 1,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어 입주나 공사 지연이 우려됩니다. 극심한 일손 부족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를 편법으로 구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여름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 한 밭입니다.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동남아 사람들입니다. 몇몇 우리나라 사람도 보이지만 노인들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요, 고구마를 아예 베리거든요. 그러니까 웃돈 주더라도 막 외국인들 끌어당기는 거죠. 문제는 이들 외국인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나 취업 비자가 없는 불법 취업자라는 데 있습니다. 단속이라도 나오면 그날 수확 작업을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인력 소개소나 브로커 손에 이루어지는 알선 창구를 공공기관에서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되는 인력들이 거기가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체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분들의 인력을 운영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된,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를 지금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농촌의 다급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시장 군수협의회는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문을 보내고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 선물의 상한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의 장소성을 살린 지역 밀착형 작품들로 차별화된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널따란 서점이 들어섰습니다. 벽을 둘러싼 책장에 차곡차곡 책이 채워지는 이곳은 5.18 민중항쟁의 주요 거점이던 녹두 서점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대중과의 호흡을 중요시해온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는 시민군의 사랑방이자 시국 토론장이었던 녹두 서점의 역사성을 주목했습니다. 작은 이런 형태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걸 많이 집중을 하셨고 또 민주나 사회가 그런 인권 이런 토픽에서도 항상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작품 창작 과정에서부터 대중과의 소통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광주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드러낸 작품들이 어디에도 없는 차별화된 전시를 시도합니다. 전시 공간도 비엔날레 전시관에 머물지 않고 무등산권 미술관과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확장돼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마 이전의 비엔날레, 우리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다른 세계적인 비엔날레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살아있는 그런 아마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신진 작가들에게 문을 크게 넓히고 광주 전남 사설 갤러리들과 기념전을 함께 열어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것도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정의하는 예술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입장권 예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올해 입장권 예매 목표를 지난 2014년 전시 때보다 50% 많은 8만 매로 잡은 가운데 지금까지 4만 4천여 매가 판매돼 목표치의 55%를 넘어섰습니다. 예매 입장권은 행사 기간 내 현장 판매보다 30%에서 50% 정도까지 저렴한 가격에 비엔날레 홈페이지와 기차역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신바람이 나야 할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요즘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노쇼 고객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관광지가 많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는 노쇼가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5대 서비스 업종 예약의 15%가량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음식점은 전체 예약 손님의 20%, 고속버스는 12%가 예약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계는 당일 취소하는 고객에게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벌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벌칙이 자칫 예약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해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전국적으로 4조 5천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여름 휴가 예약하셨다면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불가피한 이유로 예약을 지킬 수 없다면 전화 한 통의 배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폭염 속 유치원 버스에 4살 남자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인솔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가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운전기사 51살 임모 씨 역시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세차를 하고도 내부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통합버스에 탔던 원아들을 상대로 아이가 방치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6개월 동안 174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가해 차량 운전자를 모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교통범죄 수사팀 신설 이후 검거율이 크게 높아져 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검거율이 100%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경로당 에어컨 설치율이 85%에 이르고 있지만 냉방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전남 지역 경로당 8,800여 곳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은 7,500여 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냉방비 지원 예산은 1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에어컨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300여 곳의 경로당은 에어컨이 없이 올여름을 나고 있습니다.